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아무래도 5월까지는 황사가 심할 것 같죠.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우리나라 하늘 위를 나는 새들조차 힘겨워할 듯합니다. 길거리마다 대선 후보들의 유세 차량들이 뿜어져 나오는 허공으로 뿜어져 나오는 확성기 소리와 길거리에 붙은 벽보들이 지금 어떤 시기인지 대충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 누구는 뭐 때문에 싫고 누구는 이래서 못 믿는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은 내신 누구를 지지할지 마음속으로 결정한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래저래 당혹스러운 것은 이번에 제대로 후보들 일기장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닌가 되는 걱정입니다. 이럴 바엔 15분 나온 모든 분들이 이 각 부처 장관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대통령하고 총리하면 안 될까요? 오늘 전 한 대형마트점에서 유명 브랜드보다 무려 4,000원이나 싼 노 브랜드 콘 브레이크를 샀습니다. 제 아침 양식이고요. 이게 제 삶입니다. 4월 21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국민의당 김영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 반등이냐 추락이냐 기로에 있는 것 같죠? 대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편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 사퇴론과 더해서 안철수, 홍준표 후보 간의 연대 필요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김재경 최고위원 2부에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연일 안보 이슈입니다. 지난해 10월 해고록 이 빙하는 움직인다를 낸 송민순 전 장관. 오늘은 당시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물었다는 증거라면서 관련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3부에서 참여정부 당시 동북아시아 위원장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로부터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으로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쭈어드리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예, 18일입니다. 이제 18일 정도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또 한 분의 대통령이 나오시겠죠. 나라를 참 잘 이끌어야 될 텐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흔들린다는 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10%포인트 넘게 격차나는 것도 있고요. 안 후보 입장에서 이런 흔들리는 보수 표심을 다잡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국민의당 김영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동의하십니까? 양자구도 흔들리고 있다. 우선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양강 구도는 계속 온전되고 지속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은 역시 이제 그동안에 전략적 선택을 했던 네. 보수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과 충청권인데요. 네. 그것이 이제 급격히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이 이제 저희를 지지를 보태주고 있었는데 네. 그쪽이 관망으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런 안보 정국 네. 또 그 TV 토론 과정에서 소위 이제 주정론 네. 이것이 이제 주체가 홍준표 또는 유승민 후보하고 문재인 이렇게 양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빠져 있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보수층들이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네. 안철수 지지로 갔던 것들이 좀 관망으로 빠져 있는 데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보통 이 바닷물 표면은 조용한데 밑은 엄청나게 물살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18일 남은 대선의 모습이 비슷할 것 같은데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확실히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호남은 이제 전략적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은 이제 양강 구도가 구축이 되면은 대체로 같은 값이면은 국민의당을 지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것이 양강이 확실하냐, 당선 가능성이 어디로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유동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당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나 전략적 투표를 아직 결심하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동안의 전략적 선택을 다른 당은 없고 다른 후보는 없기 때문에
안철수로 가 있었던 이 대구 경북과 충청권의 표심이 관망으로 좀 들어선 것이 지금 네. 오늘 이 정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보수층들이 지금은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다는 건데 이건 다시 해석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슈가 네. 과거에 이제 그 주정론이라든지 네. 또는 이런 색깔론 같은 것들이 일단 이제 그런 이념 프레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할 말을 좀 찾은 거죠. 보수가 그동안에 이제 실정론, 국정에 대한 책임, 네. 또 박근혜 심판론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네. 사람들이 거기를 지지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봐주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만약에 이게 선거가 있는 상태에서 예. 18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출렁거린 경우가 과거에 없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저희도 지금 한 2주 내지 3주 사이에 한 30%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 내지 30 올라간 그렇죠. 적이 있고요. 예. 또 일주일 사이에 막 10%가 내려간 적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네. 앞으로 선거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대체적으로 양강이 유지되면 저희는 승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승리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방송에 나가셔서 우리 김용환 전 의원께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 유리한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원래 양강이 불가능하죠. 야야 간의 대결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이렇게 이제 구도가 짜여져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또 구속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이제 중도와 보수가 싸우는 그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중도와 진보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캐스팅 보트를 쥐는 그러니까 네. 보수가 부동층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네. 보수가 중도는 올 수 있지만 진보로 가기 어렵고 네.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후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는 지기가 어려운 선거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또 샤이 안철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샤이 안철수보다는 샤이 지금 보수가 많은 편이고요. 아, 그렇군요. 또 샤이 안철수도 지금 많은 편이고 네. 해서 실제로 개표를 해보면은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호남 말씀을 하셨는데 양강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대선에 큰 영향이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방금은 또 TK 지역의 보수 민심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는 마치 풍선 효과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지 보십니까? 않습니다. 네. 호남은 이제 그 당선 가능한 후보를 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둘 다 정권 교체라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같은 조건이면은 안철수를 찍어줄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자기들이 만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런 것인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가 과연 영남을 포함한 네. 또는 보수를 포함한 또는 수도권에서 얼마나 선전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양강이 구축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타난 결과하고는 달리 호남은 6대4 정도로 네.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호남 쪽에서 6대4 정도로 승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준표 후보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안 찍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지원 대표를 표적으로 해서 네. 이제 안철수 깎아내리는 그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그 부담을 느끼고 당으로의 선당우사하는 그런 이미 본인이 안철수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에 나가지 않고 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남겠다 이런 말씀 하고 계십니다만은 예. 더 뭔가 나아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건 이제 터무니없는 박지원을 때려서 안철수를 잡는 이런 그 아주 네거티브 중에서도 좀 근거가 빈약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정치를 하시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비롯해서 호남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박 전 대표가 과감하게 백의종군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히는 것도 하나의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박지원 대표는 우리 당의 그 공식적으로 당원들의 전당원 투표로 당선된 대표시고, 네. 또 여러 가지 역량과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분인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의 그 뭐라고 할까 상승을 막기 위한 그런 뭐라고 할까 표적으로 지금 네. 박지원 대표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당사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방금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후보가 2차 토론에서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과가 다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안철수가 진정한 보수인지 이 부분이 좀 보수층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네. 집토끼, 삼토끼 다 놓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네네. 그런 논란, 네. 대북 선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공과 과가 있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간 해명 내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햇볕 정책의 정신 그 취지 이것은 평화로 한반도를 평화 통일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구하고 그것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그런 정책이었고 그 취지와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계승해야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핵을 막지 못한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지금은 남북한이 지금 대치돼 있고 핵 위기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선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있고 북한의 네. 그런 그 신의를 저버린 예. 그동안의 남북 대화 노선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응징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소위 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햇볕 정책이냐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부터 조금은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만 안보를 고리로 해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후보 단위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문재인 죽이기, 색깔론 연대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그동안 대선 이전에 그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나 네. 또는 연대는 없다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자각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다면 더 큰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고 네. 안철수의 새정치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예. 40석 갖고 집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충분히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예.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안철수의 당선이라는 건 한국 정치의 대개혁이다. 예. 대혁신이기 때문에 40석이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많은 정치권의 변화가 예상되고 빅뱅이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잘 국민한테 설득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미 만약 집권하게 된다면은 통합 내각을 하겠다. 네. 통합 내각을 통해서 각 정당과 각 계파 또 각 여러 생각을 달리하는 집단 가운데서도 최고 전문가를 뽑아다 내각을 구성하는 드림팀을 오픈 내각을 하겠다 이런 것을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는 이제 그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이런 정당을 넘어서 뭔가 미래를 향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좀 요청하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18일 동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주시는 말씀은 다 옳고 교과서적이고 또 훌륭한 말씀입니다만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박지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지원 상황론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계시는 한 통합 내각이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박지원 대표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극복하면서 통합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고 또 박지원 대표도 그럴 만한 능력이나 또 그럴 만한 주장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네. 지금 그런 이미지로 더 씌워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과제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 김영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